꼭 몇몇 분이 나라의 이미지를 망쳐요. 제가 한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에 있던 내가 보고 있는 샘플을 확 낚아채가지고 가져갔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진짜 어이없어. 길게 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국제 법률에 맞게 업데이트 해줘. 그거 한 번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EU 시장 캔톤을 가야 하는 이유. 캔톤을 가야 되는 이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었고 점점 본질적인 무역으로 회귀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즈니스의 본질 한번 예전 온라인 강의를 하다가 만들었던 자료고 그때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한번 또 얘기할게요. 온라인 비즈니스 하면 참 쉽죠. 이런 GPT도 생기고 뭐 자동화도 생기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노마드를 많이들 생각을 해요. 온라인 비즈니스 하면 위치 제약이 없으니까 뭐 내가 놀러 가서 해외에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위치 제약, 내가 어디에 있든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매장 운영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벌린다. 그리고 1인 기업이 가능하다. 마케팅 비용도 오프라인에 비하면 뭐 그게 크지 않다. 그리고 무재고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로망이죠. 근데 결국 이거 혼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르면 시간만 버리고 또 포기하거나 강의만 쫓아다니다가 돈만 쓰고 뭐 내가 어딘지 어디까지 배웠는데 했는 대로 했는데 되지도 않고 뭐 이런 반복적인 소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꼼수만 자꾸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즈니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자의 대표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비즈니스가 뭘까? 비즈니스라는 게 도대체 뭘까? 네이버 사전에다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떠한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요약을 잘했어요.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학자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다 공부를 하고 이 총망라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정말 요약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읽어보면 어떠한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이라는 키워드가 뽑아지는데 이것들이 다 있어야 사실은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장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주는 건 장사밖에 안 돼요. 장사. 돈 주고 물건 주는 거는 장사입니다. 장사. 근데 실제로 장사는 누가 하느냐면 매장에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와서 나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 그래서 상담을 막 해줘요. 이런 옷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입어보죠. 입어본 다음에 매장 나오기 전에 결제를 해요. 그러면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물건을 들고 나왔는데 그 과정들의 거래 장사에 있어서 누가 이 행위를 했느냐? 손님과 직원이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이라는 거는 직원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경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지만 이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속적이 돼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목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일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너무 돈 먹고 돈 먹기 그냥 가져다 팔면 되지 이런 개념이 너무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올 때까지 왔다. 가뭄에 왕창하고 가뭄에 안 들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이게?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다는 자체가 좀 안타까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자주 만드니까 최근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예제 중에 시장 조사를 하다가 하나가 나왔어요. 저희 제자 중에 한 분이 진입하고 싶은 시장에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잘 팔고 있는 사람의 리뷰 데이터를 긁었어요, 제가.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그랬더니 이분이 2023년 10월 달에 이렇게 리뷰를 쌓은 거예요. 쿠팡입니다.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만큼 되느냐? 지금 10월 7일부터 16일 정도까지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약 90개, 조금 더 했으면 99개. 그래서 2023년 작년도 10월 달에 이 겨울 상품이거든요. 리뷰 가구매를 100개를 딱 쌓은 다음에 시즌을 지나가는 거죠. 겨울 상품이면 여기에 리뷰가 더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 10월 달에 딱 리뷰 100개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분이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되니까 8월 25일 여름
8월 말에 벌써 가구매를 치기 시작해요. 리뷰를 쌓고 하루에 60개씩 막 칩니다. 이 기간의 것들이 몇 개냐? 300개입니다. 300개. 그러면 곱하기 이게 객단가가 한 7만 원인가 6만 원인가 모르겠네. 한 6만 원만 잡아도 6, 3, 18,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1,800만 원을 투하한 다음에 이제 시즌을 시작한다. 가을도 시작하기 전 여름 말에, 여름 8월 달에 이게 잘 하는 걸까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제자하고 또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 이 친구도 이제 가구매를 해서 조금 했던 성향이 조금 있어요. 억대 매출을 내고 있고 잘 하시는 분이에요. 월 매출이 이제 뭐 1억, 2억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쌓이는 게 없다. 뭔가 나한테 복리로 쌓이는 게 없다. 이 말씀을 해요. 그리고 어뷰징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주변에 물으니까 뭐 한 200개를 하면 한 100개 날라가고 한 100개만 남아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쿠팡에서 리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뭐 몇백 개 했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50개도 안 남았더라. 이런 사람, 주변 사람도 있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쿠팡의 로직도 막 이렇게 정식적으로 안 하고 조금 꼼수를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엉켜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또 안타깝게도 그 상품이 이제 노출 아이디가 바뀌면서 좀 힘들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라고 말을 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오면 이제 꼼수를 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는 순간이 또 오기도 하죠. 근데 물론 꼼수를 써서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길게 보게 되면 이게 나한테 남는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제자분은 믿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걸어왔던 길을 저는 다 알기 때문에 또 이걸 극복하고 다 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응원을 하고 있고 요 고비를 잘 넘겨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꼼수만 써가지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래전 실크로드. 그 사람들이 실크로드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막 왔느냐 이거죠. 비단길이라고 실크로드니까 결국엔 중국의 비단을 로마에서 좋아하니까 갖다 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막도 횡단하고 초원지대를 횡단을 하고 실크로드를 건넜던 거죠. 화약, 차, 도자기, 유리, 종이, 향신료, 향수, 보석 이런 것들을 아시아나 중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냥 장사치들의 걸음이 만든 게 실크로드일까요? 결국에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길을 건넌 거죠. 그 길을 건넜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옵니다. 수요와 공급.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 공급해서 팔리는 게 아니고 원하는 거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흐름보다는 그냥 많이 팔린 거 있으면 거기 갖다 때려놓고 가구매 쳐가지고 확 올린 다음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하고 있고 사실 원래 무역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초보 사업자들의 이제 유입이 있었고 온라인으로 이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를 간파하고 이제 강의들이 생겼죠, 많이.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이제 성심성의껏 잘 케어하시면서 하는 분도 계시지만 영혼 없는 강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 영혼 없는 강의를 듣고 나니까 꼼수 과열이 생겨요, 꼼수 과열이. 그리고 나서 광고도 좀 배우다 보니까 광고도 과열이 생겨요. 광고 과열이 생기니까 광고를 못 다루는 사람은 일단은 팔리긴 팔리는데 적자예요. 근데 광고를 다루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열이 생각보다 작년 비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고 쿠팡이란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이제는 쿠팡은 매출의 25%를 광고로 쓰려고 AI가 계속 움직이는 걸 데이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25%를 내어주고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캔톤을 가거나 좀 더 이제 공급처를 직거래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또 한켠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광고 없이 팔면 되지. 리셀이나 판매량을 적게 하시려면 가능하겠죠. 리셀은 이제 브랜드가 저번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가 이미 광고를 엄청 때려가지고 낙수 효과로 리셀러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광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냥 뭐 잘해서 된 것 줄 알아요. 아니에요. 리셀도
원청 브랜드가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 사람들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낙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볼륨을 적게 하면 가능하겠죠. 덜 팔면 되겠죠. 그런데 제 관점에선 그러한 분야는 사업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욕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읽은 다음에 실크로드처럼 잘 가져오는 사람이 생존을 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열된 광고, 과열된 온라인 셀러들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비슷한 상품들 막 팔려하고 이런 과열 상태가 되다 보면 나만의 게 없다 보면 조금은 이제 힘든 시대가 당장 올해 겨울 내년부터 이제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현지 소싱을 이제 시작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늘어났는데 문제는 또 이거죠. 현지를 갔더니 이후 시장 캔톤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가봤더니 마진 만들러 캔톤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와 크다. 와 많다. 물건 많다. 와 예쁘다. 오 겁나 싼데? 아우 실컷 돌고 나니까 아우 다리 아프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관광 좀 제발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캔톤에 가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너가 없는 분들이 한국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좀 친절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꼭 몇몇 분이 나라의 이미지를 망쳐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물론 그분이 저를 몰랐겠죠.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한 부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있었고 이 상품은 얼마에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볼륨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품은 이제 벽에다가 이제 DP를 붙여놓고 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막 이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 한 명, 중국인 통역 한 명이 와가지고 아줌마였어요. 그 벽에 있던 내가 보고 있는 샘플을 확 낚아채가지고 가져갔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진짜 어이없어. 사람이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스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스 바깥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낚아채서 자기가 가져간 다음에 막 얘기를 해요. 무슨 5일장 시장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 물건 가지고 미련이 없는 게 이미 제가 예전에 다루던 상품이었고 대충 품질하고 가격을 다 알아요. 시장가를 다 알고 공급가도 다 알아요. 근데 그 회사는 그 부스에 있는 그 물건은 비싼 물건이에요. 그거 가져간다고 그분은 못 파는 물건이라.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가져가서 그렇게 매너 없이 행동하는 것들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와 크다 예쁘다 많다 이렇게만 그냥 감탄만 하고 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거금 내고 오는데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이렇게 끝낼 거냐? 아니라 이거죠. 좀 더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감탄만 하다 가느냐? 결국엔 파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요. 파는 연습이. 이거를 팔 줄 알아야 이걸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파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선뜻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죠. 와 크다 하고 그냥 살 수가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 갔다 왔다 자랑하고. 뭐가 팔리는지 시장 조사도 좀 하고 단가 공부도 좀 하고 많이 또 팔아보고 그래야 MOQ가 뭐 2,000개 4,000개 됐든 간에 몇 천만 원을 중국인한테 송금하면서도 자신 있게 그 물건을 다룰 줄을 알죠. 다룰 줄 아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이 매너 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공부도 하고 톤 앤 매너도 지키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많이 팔아본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파는 연습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는 연습이 반드시 플랫폼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파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사와가지고 자사몰 하면 돈 된다고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자사몰 막 보여주고 이 사람은 몇십억 벌고 있어 막 그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신다면 월 매출 1억을 하려면 곱하기 3이 있어야 돼요. 3억. 3억이 있어요. 3억. 여러분들 지금 소상공인인데 인제 사업하려고 하는데 3억 있어요? 사업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 이거 말아먹어도 난 할 수 있다. 그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말아먹은 거를 바탕으로 사업은 다시 성공하는 길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실패하면서 크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 그냥 사와가지고 자사몰 하면 돈 된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자빠지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지금 쿠팡에서 광고비가 25%를 먹든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랫폼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마치고 나면 적자가 조금 됐더라도 연습이 되고 나면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자사몰이든 뭐 SNS 마케팅이든 그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연습을 한 다음에 넘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과열이지만 여기가 아니면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플랫폼 로직이 어떠냐, 뭐 노출 로직이 뭐냐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됩니다. 어디서 공부할 거예요?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한 4천만 원 들여서 콘텐츠에 실어가지고 왔는데 자사몰 만든다고 외주 다 할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니까 디자이너 불러와서 자사몰 만들고 PG 붙이고 게이트 만들고 또 디자인 상품 디자인 다 하고 그 돈이 얼마일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 불협화음도 있죠. 물론 이제 쿠팡이나 이런 곳은 진짜 반 판매자 중심이잖아요. 판매자의 이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억울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곳에서 연습을 하면서 배워야 될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가장 근본적인 거.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소비자, 그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요가 뭐냐? 그리고 그걸 잘 맞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뭐냐? 그걸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러면 내가 똑같이 따라 해봤는데 공급을 했는데 그 수요가 잘 맞아서 진짜 판매가 되고 있느냐? 이 경험점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AI 공부 막 얘기했잖아요. 되게 이제 짧은 시간이라서 다 얘기는 못했지만 벌써 그게 지금 다룬 지도 2시간이에요, 2시간. 9시 13분입니다. 그 얘기, 짧은 얘기만으로도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AI 발전이 노래도 그냥 1분 만에 만들고요. 대본도 1분 만에 만들어버리고요. 요새는 상세 페이지도 얼마 전에 제가 공개한 거 있죠. 상세 페이지도 1분 만에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지금 이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커머스에 이자도 시작 안 했다고요. 기술의 발전이 2025년도까지 확정 지어지고 챗GPT를 쓰는 사람이 지금 0.01%도 안 될 건데 그거를 진짜 헤비 유저처럼 쓰는 사람이 0.001%밖에 안 될 거라고요. 전 세계 인구에. 근데 그 0.001%가 0.01%가 되고 0.1%가 되고 1%가 되는 순간에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바뀌어 있는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직종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미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뭘 할 거냐? 결국에는 실크로드 건넜던 수요와 공급의 본질적인 회귀 현상이 결국엔 살아남을 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재화를 판다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컨텐츠도 있겠죠. 컨텐츠도 사실은 수요 공급에 대한 거죠. 재밌는 걸 원하는 사람은 재밌는 걸, 먹방을 원하는 사람은 먹방을 공급해주면 되고, 지식을 원하는 사람은 지식을 전달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다른 생태계인 거죠. 제가 2021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기 직전에 내가 2025년에 나타날 것들을 막 그리면서 퇴사를 했었어요. 벌써 그게 이제 내년이라는 걸로 왔고 벌써 10월이니까 2025년 내가 그렸던 그 세상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2달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막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올해 이루어진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기폭제들이 많습니다. 짧게만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기술의 발전. 아까 얘기했던 AI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0.001%에서 자릿수가 하나씩 바뀌는 해가 될 거다. 그래서 보편화가 될 거예요. 스마트폰 이제 안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편하다는 느낌, 이게 실용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유료 결제를 해서라도 쓰실 겁니다. 핸드폰 하나에 150만 원 한다는 게 믿겨집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150만 원이면 컴퓨터 한 대야 컴퓨터보다 더 비싸요. 근데 그거 쓰고 계시잖아요. 그걸 인지 못하시죠. 옛날에는 핸드폰이 1, 2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150만 원, 200만 원을 쓰면서도 이제 무감각하게 쓰시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그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시기대가 옵니다. 두 번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계에서 정부들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현금을 많이 풀고 했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풀다 보니까 이제 현금과 경제의 밸런스가 언밸런스가 됐죠. 그걸 어떻게든 막았는데 이게 이제 터져나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기폭제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될지 미국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터질 겁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질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부동산도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버블이 붕괴되고 부동산 큰 업체도
이제 부도가 났었고 최근에 부양책을 하면서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일시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이제 가시는 성과는 보일 수 있지만 기간이라는 테이블 놓고 나면 이것도 붕괴될 거예요. 그러면 중국발로 생긴 거냐, 한국발이 될 거냐, 미국발이 될 거냐. 한국은 늘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서 맨날 치입니다. 그들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내 주식을 안 하는 이유도 그거죠. 어쨌든 그 변수들이 외부에서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한번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AI가 쓰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한 직종의 변화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람들의 이제 변화들이 생기면 그걸로 파생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벌어지는 해가 저는 2025년이라고 생각해요. 또 중요한 건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이 본질적인 걸 하지 않고 무역에 가까운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을 놓치고 꼼수를 하던 것들도 2025년부터는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에서 위메프 팀원 사태처럼 엉망으로 운영하면 자기들이 골로 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는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된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저는 더 기대가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2025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플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걸어가고 있고 내년에 이런 흐름들을 읽으면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보고 있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또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마지막 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호모카우스님, 퍼플렉스티 꿀팁 기대하셨는데 시간상 내가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네요. 뭐 이렇게 해도 지금 2시간이니까 좀 양해 좀 부탁할게요. 코코님, 비서가 따로 없네요. 그쵸? 진짜 비서가 따로 없어요. 그냥 핸드폰을 차량에 그냥 거치하고 그냥 다녀요. 그냥. 카오스님 오늘 라이브,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다니까 감사하고. 카오스님이 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세상이 바뀌고 소비자들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본성인 이 욕구, 욕심, 수요. 욕구라는 욕심이 만들어진 이제 덩어리체가 수요잖아요. 이건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미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기본소득제라는 걸 얘기하죠.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게. 근데 결국에는 그 밸런스도 기본 공짜라는 걸 주게 되면 사람들은 또 게을러지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럼 또 일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소비만 하다 보니까 이 퇴보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정말 많은 시나리오가 생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사회를 이끄는 거는 우리 작은 시민들 같지만 사실은 이걸 끌어내는 거는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업과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플랜을 내겠죠. 그게 뭘까? 이게 또 재밌는 상상이죠. 그리고 자, 앞으로 구매 대행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구매 대행의 전망은 아까 잠깐 마우스 검색을 했지만 펄플렉스티로 쭉 하니까 해외에 있는 문서도 가져오고 조금 있으면 이런 것들 다 자동 번역해서 다 알려준다 그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상품들도 이제 다 검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구매 대행은 대행이잖아요. 대행. 내가 직접 구매할 때 불편한 것들 이걸 해결해주는 말 그대로 구매 대행의 본질적인 거 사람들이 직접 구매하기에 꺼려지는 거를 사주는 거 이거는 살아남겠죠. 무조건. 그게 구매 대행의 원래 본질적인 거니까. 지금 구매 대행은 그냥 갖다 막 대량으로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 갖다 놓고 막 파는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구매를 하기 꺼려지는 가구나 뭐 디지털 빅 사이즈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특산품들 뭐 이런 것들을 전문화하는 구매 대행은 살아남겠지만 그냥 단순히 여기 거 여기로 가져오는 거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오늘 칠판에 좀 쓰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그래서 칠판은 오늘 사용을 못 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그 길을 꾸준하게 갈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얘기하지만 오늘을 잘 살아서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냥 루틴만 해서 루틴대로 일상의 쳇바퀴만 돌아서 그 자리에 항상 그 일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는 조금 자연도태다.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하루하루를 맞아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 조금씩 더 나아져 어제의 나